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제45강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바로 전 시간에 VLOOKUP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 함수는 꼭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의 인수들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AND 함수하고 OR 함수는 조금 비슷했죠. AND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결과가 나오고 OR 함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여러 가지 인수들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더라도 값이 추출이 되고 또 중첩 if 함수를 알고 계셔야 되려면 if 함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죠. 특히 중첩 문제는 if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함수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짚어드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 필터, 함수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전 시간에 대한 내용, 정렬 및 부분합까지 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윤곽 지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잠깐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 3 작업에 대해서 복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함수는 추주함수인데 추주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고 간단한 예시를 푼 다음 바로 전 시간에 풀었던 제3작업 정렬 문제에 대해서 정렬과 부분합 문제에 대해서 윤곽 처리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복습 과정을 진행을 위해서 만든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2, 3 작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알맞게 붙여와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고급 필터 과정이라던가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서 완료가 되시면 제3작업에서 정렬 및 부분합 다음으로 나오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추주 함수는 추주라는 거는 영어로 선택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고르다, 선택하다, 선정하다 이런 것들이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떠한 한 가지를 골라낸다라는 영어 단어예요. 함수 과정에서도 똑같은 결과인데 자, 인수로서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이 왔을 때 결과가 1이면 1을 표시해주고 2면 결과를 2를 표시해주고 그러니까 인수가 되겠죠. 결과가 3이면 인수 3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인수 목록들 중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해주는 함수예요. 자, 형식을 보시면 어떠한 조건 값이 있을 때 결과가 1, 결과가 2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겠죠. 자, 조건 값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1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사용 예시를 보셨을 때 조건이 2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이 2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결과값으로 결과 1 인수가 1, 결과 2 두 번째 인수가 2, 결과 3 세 번째 인수가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두 번째 결과값인 2를 표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건값으로 2가 나왔기 때문에 값이 2가 도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A1이라고 하는 셀이 조건값으로 왔어요. 그래서 A1의 셀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가 표시가 되겠죠? A1 셀의 값이 2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B가 도출이 될 거예요. A1에 있는 값이 3이라고 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C가 도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함수예요. 추주 함수가.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풀어볼까요?
자, choose 함수로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자, choose 함수는 인수들 목록 중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체력 등급 1에서 3등급 중에 거기에서 따라서 지정된 값을 표현하도록 하는 함수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 함수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항상 등호는 입력돼야 되죠. 등호는이 입력돼야 됩니다. 등호는 입력하고 choose 입력할게요. choose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조건이 먼저 첫 번째 인수로서 조건이 오죠. 자, 첫 번째 인수로 와야 되는 조건은 B2예요. B2가 뭐냐면 체력 등급 3이네요. B2가 두 번째 인수로서 우수 체력이 첫 번째에 해당하면 우수 체력이 출력이 돼야겠죠? 우수 체력. 두 번째 인수로서는 기본 체력이 옵니다. 기본 체력. 세 번째 인수로는 체력 보강이 오게 돼요. 체력 보강. 보상이 아니라 보강. 보강.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앞에다 해야겠네요. 여기다 아니고. 자, 이 함수가 무슨 의미냐 하면 좀 줄여서 같이 볼게요. 자, 체력 등급이라고 하는 B열 셀에 3. 김대한님의 체력 등급은 3이네요. 그러면 그 구분은 3이라고 했을 때 체력 구분은 체력 보강이 되고 1등급은 우수 체력, 2등급은 기본 체력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의 구분에 해당하는 체력들에 대해서 구분에 해당하는 이 기본 체력, 우수 체력, 체력 보강에 대해서 나오려면 choose 함수를 썼을 때 어떻게 해야 이 텍스트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choose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인수들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김대한님은 체력 등급이 3이기 때문에 체력 보강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식을 작성한 거를 한번 보시면 자, choose 함수입니다. B2에는 체력 등급이 나왔죠? 거기에 첫 번째 해당하는 등급은 우수 체력이 출력이 될 것이고 결과가 두 번째가 나오게 되면 기본 체력이 출력이 될 것이고 세 번째에 해당하게 되면 체력 등급이 3이라고 되면 체력 보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김대한님께서는 체력 등급이 3점이죠? 그럼 3점에 해당하는 체력 보강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체력 보강이 뜨게 하는 함수식을 저희가 지금 choose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했어요. 자, 한번 함수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체력 보강은 3등급에 해당하니까 세 번째에 있는 체력 보강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엔터. 그렇죠? 체력 보강이 출력이 되었어요. 그럼 같은 choose 함수를 통해서 똑같이 풀어볼 건데 체력 등급이 이민국님께서는 1등급이네요. 1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체력이 이렇게 한글로 우수 체력이 나오게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choose 함수 첫 번째 조건으로 B3이 오게 되죠. B3 셀의 값이 1이면 우수 체력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결과는 우수 체력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 체력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 체력 보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강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수 체력이 나타나겠죠? 체력 등급이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조건은 지금 우수 체력이 1이죠. 여기에 기본 체력은 2고
체력 보강은 3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의 내용을 바꿔주면 그 내용이 셀의 값이 1점이면 바뀐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수 체력이 아니라 우수만 남겨놓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B1의 값이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값 두 번째 인수로 온 우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엔터를 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터. 그렇죠. 우수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우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우수는 첫 번째 조건에 있는 우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B1의 셀 값이 1이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값 우수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B3에 대한 값이 3이게 되면 1이 아니라 3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에 있는 체력 보강이 나타나겠네요. 자, 한번 B1의 셀 값을 3이라고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추주 함수에 따라서 세 번째 있는 체력 보강이 도출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B1의 값을 3이라고 바꿨습니다. 엔터 치는 순간 네, 동일하게 체력 보강이 나왔죠? 체력 보강은 B1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일 경우에는 우수가 나타나고 두 번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 체력이 나타나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체력 보강이 지금 도출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체력 보강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1점으로 바꿔줄게요. 1점으로 바꿔주고 우수에 대한 내용도 우수 체력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우수 체력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려우실까봐 우수만 남겨놓고 도출이 되도록 한번 해봤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두 번째 있는 여기 네 번째 행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구분에서는 기본 체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주함수를 써서 여기에 있는 함수식을 작성해서 똑같이 기본 체력이 도출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기본 체력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추주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항상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 함수명 추주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조건, 인덱스 num이라고 나와 있죠. 인덱스 num에 저희는 B4라는 셀이 입력이 될 거예요. B4 셀이 입력된 다음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이다? 우수 체력. 두 번째 있는 조건은 뭐예요? 기본 체력. 세 번째는 체력 보강입니다. 자, 함수가 입력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B1의 셀의 값이 1일 경우에는 우수 체력이 나타나죠. B4의 값이 2일 경우에는 기본 체력이 나타날 거예요. B4의 값이 3이게 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수 체력 보강이 나타날 겁니다. 자, 체력 보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P4의 값이 뭐예요? 2네요. 2.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값은 뭐예요? 여기가 1, 2, 3이니까 2에 해당하는 기본 체력이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서 확인해 볼까요? 엔터. 그렇죠. 기본 체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기본 체력은 아까 함수식에 나와 있었던 추주 함수식을 이용해서 나와 있었던 기본 체력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도출된 기본 체력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추주 함수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금일 준비된 함수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 제2작업과 제3작업에 대해서 복습 과정을 하려고 해서 조금 바쁘기 때문에 함수 한 가지만 준비해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엑셀 파일 열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 정렬하고 부분합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윤곽 지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했고 평균 수익금의 평균과 개발사의 개수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윤곽 지우기는 아직 안 했어요. 자, 윤곽 지우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 불러오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완성된 부분합이라 하는 이 내용들이죠. 저희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개수와 평균을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완료가 되었으면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이 한 화면에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완성된 내용의 화면이고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그죠? 저희가 문제 푼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합에 대해서 구분이 지금 나와져 있는데 자, 부분합에 대한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한번 동일하게 문제와 같이 윤곽 지우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데이터 탭으로 오셔야 돼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이 있습니다. 윤곽선 그룹. 자,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룹이라고 했죠. 윤곽선 그룹이 있습니다. 맨 끝에 가시면 윤곽선 그룹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윤곽선 그룹에 오셔서 그룹 해제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룹 해제 목록 단추. 두 번째에 있는 그룹 해제에 작은 목록 단추가 있죠? 여기 목록 단추 누르도록 할게요. 목록 단추 클릭. 자, 목록 단추 누르시게 되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윤곽 지우기 선택해 주세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합의 흔적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윤곽 지우기 선택. 자, 윤곽 지우기를 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윤곽들, 아까 부분합의 흔적이라고 했죠? 그 내용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우기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컨트롤 S 저장하기 있어요. 저장하기 해주세요. 자,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하셨으면 윤곽 지우기 완료가 되었고 부분합의 윤곽이 지워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2, 3작업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3작업 문제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피벗 테이블 또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제3작업으로 나오게 되는데 피벗 테이블까지 나가기 전에 저희는 지금까지 배운 2작업, 3작업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파일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인데요. 지금 1작업에 대해서만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2작업, 3작업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파일을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직접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이 윤곽 지우기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복습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로는 이따가 영상 제작이 끝나고 전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과 3작업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파일로 돌아왔어요. 크리스마스 파일에 1작업에 대해서만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고 2작업하고 3작업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2작업과 3작업. 제가 문제만 써놓은 상태인데 이 문제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고 영상 다음에 제가 이 파일을 전달을 드리면 그때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의 문제를 보시면 목표값 찾기 및 필터 과정인데요. 자,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자, 고급 필터와 표 서식 설정까지 하시면 완료가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를 하라고 해요. 복사하실 때에 단축키 있었죠? 그죠? 컨트롤 C입니다. 여러분 단축키 컨트롤 C 외워주셔야 돼요. 복사하기 단축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C 누르게 되면 복사하는 단축키죠. 세트로 붙여넣기 단축키도 알고 있으셔야 되죠.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는 세트로 잘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 이용할 건데요. 자,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제3작업 시트, 여기서는 이제 제2작업 시트예요. 2작업 시트입니다.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러 갈까요? 자, 제1작업으로 와서 제1작업 탭 클릭해서 방금은 2작업 보고 있었어요. 2작업에서 1작업 클릭한 겁니다. 1작업 탭 클릭해서 자, B4 셀부터 관리번호 셀이네요. 관리번호 셀 B4 셀부터 관리번호 셀부터 H12 셀까지 H열의 12셀까지 여기가 어디죠? 네, 3752매 셀까지 자,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복사할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관리번호 셀부터 HR 12행 셀까지 3752매까지 자, B열 2셀부터 B열 4셀부터 H열 12행 셀까지 자, 선택 다 되셨나요? 네, 이 상태에서 선택하셨으면 단축키로 복사해야 되죠? 자,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C입니다. 자, 컨트롤 C 누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컨트롤 C 네, 컨트롤 C 복사를 하니까 테두리가 약간의 점점점들이 있는 이런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영역을 복사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되었다는 표시죠. 복사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자, 컨트롤 C 하셨으면 이번에는 제2작업 클릭하시고 제2작업 하시고 2작업 클릭하시고 2작업 오셨어요? 자, 2작업의 복사 위치가 어디예요?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B2 셀 확인할까요? B2 셀 여기입니다. B2 셀 클릭해 주세요. B2 셀 클릭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붙여넣기 단축키 뭐예요?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죠. 자,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컨트롤 V 네, 컨트롤 V 컨트롤 V 하게 되시면 저처럼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셀들이 지금 자, B, C, D 셀들의 영역을 너비를 조절을 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거나 내용이 잘리거나 또는 공연일처럼 이 텍스트 이 안에 서식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샵 표시 처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컨트롤 V 말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B2 셀을 선택한 상태죠? B2 셀 선택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홈 탭에 클립보드라는 그룹에서 홈 탭에 클립보드라는 그룹에서 붙여넣기에 보시면 작은 목록 단추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마우스 반짝이고 있는 부분 자, 붙여넣기 부분의 단축키 목록 단추 붙여넣기 아이콘에 목록 단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까요?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자, 화면 전환해서 붙여넣기 목록 단추 클릭. 맨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본값이 모두라고 되어 있었을 건데 우리는 열 너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열 너비 선택하셨으면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확인 선택. 자, 다시 컨트롤 C B2 셀에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확인,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까지 선택해서 확인 누른 상황이죠. 이렇게 열 너비, 확인.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너비들을 지금 자동으로 컴퓨터가 열의 너비를 설정을 해주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이 내용을 입력하시려면 컨트롤 V 눌러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 V 누르셨으면 잘 되셨고 자, 2행과 3행, 2행과 3행 사이, 2행하고 3행 사이 여기 구분선 있죠? 행의 구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자, 다시 이 2행과 3행 사이에 여기 구분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 구분선 사이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행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행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관리번호 셀이 다른 셀들에 비해서 높죠? 네,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따닥 하셔도 변하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만의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제1작업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저와 같이 붙여넣기를 했을 경우에 열너비 조절이 필요하면 여기 구분선 사이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2열의 높이, 2행의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도형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조금 붙여오겠습니다. 옆에다가 붙여오고 자, 고급 필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었죠? 자, 고급 필터 내용으로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면서 주의하시고 예매 수량이 2,000이거나 주의하시고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인 재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3개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도록 할게요. 복사 위치는 어디다? B13셀. 복사 위치는 B18셀입니다. 자, 조건 위치와 복사 위치를 주의하시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시면 방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거나 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나 하는 내용에 쉼표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 보시면 지금 조건이 1개, 2개, 3개인데 이거나까지 해서 여기를 나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뭐이면서 이거나이니까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한가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조건의 위치가 13셀부터 입력을 하는 거니까 13셀부터 입력을 하시려면 자, 필요한 셀은 어떤 겁니까? 관람 등급하고 예매 수량이에요. 자, 관람 등급 셀하고 예매 수량 셀 선택해야겠죠? 관람 등급 선택하신 다음에 관람 등급 셀 선택하신 다음에 예매 수량 셀을 선택하시려면 네, 이런 식으로 관람 등급하고 예매 수량 셀 하나씩만 선택을 하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셀들은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하시려면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관람 등급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예매 수량 클릭하시면 각각 내가 필요한 셀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조건에 사용할 관람 등급하고 예매 수량을 필드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필드라는 것은 이 열에 대한 부분이죠. 열에 대한 제목 선택을 각각 합니다. 관람 등급 셀, 예매 수량 셀 선택해 주시고 자, 홈 탭에 클립보드로 갈 거예요. 홈 탭에 클립보드. 여기에서 이제 복사가 있어요. 복사. 여러분, 이 복사 키가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알려드린 단축키 있죠?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복사하는 키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저희는 빠르게 컨트롤 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복사 키에 복사 클릭하셔도 되고 똑같은 복사예요. 여기에 있는 복사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 탭에 복사 선택하시는 거나 또는 컨트롤 C 누르시는 거나 똑같은 복사입니다. 복사가 되고 나니까 테두리에 점점점점이 생기면서 복사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자, 이번에는 복사가 되었으니까 조건 위치로 가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 위치는 B13셀입니다. 자, B13셀로 갈까요? B열 13셀 클릭하세요. B열 13셀 클릭하시고 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컨트롤 V. 자, 단축키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아까 여기에서 복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붙여넣기가 있는데요. 자, 붙여넣기 홈 탭에 붙여넣기 작은 목록 단추 누르셔서 네, 그냥 이 목록 단추 누르셔도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까 했던 것처럼 열너비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컨트롤 V 해서 단축키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완성. 자, 붙여넣기 완료되셨나요? 관람 등급과 예매 수량만 나타났죠? 자,
제목은 이제 13셀에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은 14셀, 15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조건이 한 개가 있다. 또 여기에 조건이 2가 있다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1에 해당하는 조건 한 가지와 2에 해당하는 조건 한 가지, 그러니까 총 한 개,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조건인 경우에 조건 한 개가 완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조건 한 개가 있는데 예매 수량의 조건이 또 두 개가 밑에 줄에 있다. 같은 줄에 있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1번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어느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거나 뭐뭐이거나 하는 문제 있죠? 뭐뭐이거나 하는 or 같은 경우의 문제는 줄이 바뀌어도 돼요. 여기에 한 줄 입력하고 또 뭐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1번 조건에 만족하거나 2번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셀이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다가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1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면서 2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총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한 행에다가 한 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출력형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아까 이렇게 짚어드렸잖아요. 조건이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만족을 해야 된다.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나 뭐뭐이거나 하는 조건이니까 or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만족하기 때문에 한 줄에, 세 번째 문제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줄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면서 9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보시면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라고 한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9세 이상이면서 직접 입력해야겠죠? 9세 이상. 띄어쓰기도 똑같이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도 똑같이 맞춰서 해주어야 이거를 조건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9세 이면서니까 같은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예매 수량이 2,000 이상. 자, 2,000 이상이라는 것은 2,000 이상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같은 줄에 예매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한 줄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한꺼번에 같이 만족하고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 한 개가 1번과 2번을 합친 조건 한 개가 완성이 되었고 이 1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래서 총 한 가지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완성이 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인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에다가 왜 두 번째 셀로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 셀이 아니라 두 번째 셀로 넘어간 이유는 이거나 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셀에다가 14세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의 완성은 끝이 났습니다. 조건은 완성이 끝났고 이제 복사 위치가 나타나겠네요. 복사 위치가 B열 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열 18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선택하시고, 자, B열 18셀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데이터 및 정렬 그룹에서 고급 필터 선택해야 되겠죠? 자, 고급 필터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있습니다. 고급 필터. 그냥 필터하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고급 필터 이용을 할게요. 자, 고급 클릭, 고급 버튼 클릭. 자, 이 작은 대화 상자 기억나시죠? 자,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한다고 했어요. 다른 장소의 복사. 저희 지금 BR18셀에다가 복사를 할 거니까 여기 버튼 선택해 주시고 자, 목록 범위라고 나와 있네요.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지정된 목록 범위를 선택해야 돼요. 목록 범위는 자, 여기 작은 직접 셀로 입력하는 여기 버튼 있죠? 이거 버튼 눌러서 BR 이행셀부터 HR 이행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BR 2셀부터 HR 12L셀까지 입력하셨으면 다시 여기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조건 범위로 가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저희가 방금 입력한 13행부터 15행셀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되죠. 자, 선택하러 갈게요. 여기 버튼 누르고 등급 예매 수량 15행셀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작은 버튼 클릭. 되셨어요? 자, 그러면 복사 위치에 입력해야겠죠? 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작은 목록 단추 누르도록 할게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복사 위치는 그렇죠. B열 18셀입니다. B열 18셀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B열 18셀 입력되셨으면 다시 여기 목록 단추 여기 작은 버튼 눌러서 자 이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선택. 다시 확인. 아, 고급 필터를 했는데 필터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고급에서 잘못 선택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알려드리면, 자, 목록 범위가 요렇게까지가 아니라 밑에 원본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열 2행부터 H열 10행까지, B열 2행부터 H열 10행셀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목록 범위, 자동으로 지정된 목록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바와 같이 조건 선택해 주시고 복사 위치가 B열 18셀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되면 이제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데이터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 추출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러한 조건들에 맞춰서 뽑아낸 데이터죠. 여기에서 이제 표 서식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 서식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자, B열 18셀부터 H열 23행까지 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색 버튼이 있어요. 채우기 색. 지금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채우기 없음이 있습니다. 채우기 없음. 목록 단추 눌러서 채우기 없음 선택해 주세요. 채우기 없음 선택. 자, 채우기 없음 선택하니까 아래에 요렇게 노란색 셀 데이터 색상이 들어갔던 것들이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른 서식을 지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문제에서 표 스타일 보통 7 선택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자, 표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표 서식 대화 상자로 갈게요. 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이 있어요. 스타일 그룹.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이 여기 끝부분에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 찾으셨어요? 스타일 그룹에서 표 서식 눌러주세요. 표 서식 눌러보시면 표 서식 클릭.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테마의 바로가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보통 카테고리에 있는 여기 표 스타일 보통 7 선택할 거예요. 표 스타일 보통 7 선택하겠습니다. 표 서식 클릭. 보통이라고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서 표 스타일 보통 7 클릭. 자, 그러면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저는 이렇게 선택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서식이 지정될 영역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영역에 대해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버튼 눌러서 드래그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 영역 설정해 주시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표 스타일 보통 7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2작업, 3작업에 대해서 복습을 마저 계속 할 거니까, 함수 수업과 함께 같이 복습 과정 할 거니까 2, 3작업 조금 기억 안 나시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